어서와. BTS는 처음이지? 경기도 일산. 남주는 랩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과 후가 되면 남주는 언더그라운드 무대에서 파워풀한 랩을 구사하는 래퍼 런치란드로 변신했습니다. 경기도 과천. 어디서나 준수한 외모가 돋보였던 석진은 연기자를 꿈꾸는 연극영화과 학생이었습니다. 석진은 대학생 시절부터 종종 연예 기획사들의 캐스팅을 받았지만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가수보다는 연기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구광역시. 윤기는 17살 때부터 녹음 스튜디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음향 장비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광주광역시. 호석은 중학교 무렵부터 음악과 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광주 지역의 스트리트 댄서 스마일 호야로 유명했습니다. 부산광역시. 지민은 여느 또래들처럼 춤과 음악을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춤이 좋았던 지민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를 현대무용으로 확실히 정했습니다. 경상남도 거창. 태영은 어린 시절을 할머니 댁에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악기를 다뤄보라며 색소폰을 선물해 주셨고 예술고등학교에 진학은 좌절되었지만 우연히 아는 형들을 따라 춤을 추러 갔다가 자신의 또 다른 소질을 찾았습니다. 부산광역시. 정국은 못하는 운동이 없는 다재다능하고 활기찬 소년이었습니다. 우연히 지 드래곤의 무대를 본 정국은 한순간에 K-팝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전혀 다른 지역과 환경에서 자란 7명의 소년들. 이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 설계를 위한 직업 탐구 학습 만화 I am 아티스트 BTS입니다. 2010년 래퍼 슬리피는 빅히트의 프로듀서 피독에게 남준을 소개해 주었고 이렇게 남준은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먼저 빅히트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인 2010년 빅히트에서는 랩, 댄스 오디션을 개최했고 윤기는 순조롭게 예선을 통과했지만 마지막 랩 배틀에서 2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프로듀싱 능력을 인정받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호석이 다니던 댄스 학원에서도 비공개 오디션이 진행되었고 호석은 뛰어난 춤 실력은 물론 끝없이 노력하는 모습으로 심사위원들을 감탄시켰습니다. 2011년 정국은 당시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던 슈퍼스타 K3에 도전했습니다. 어린 정국은 긴장한 탓인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탈락하였고 예선에서 떨어졌지만 여러 연예 기획사들로부터 연습생을 제안받았습니다. RM의 모습을 보고 빅히트로 선택했습니다. 2011년 빅히트 오디션 대구 경북지역 경연장에서 태영은 함께 댄스 학원을 다니던 친구 따라 오디션에 왔다가 준비도 없이 우연히 도전한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2011년 석진은 길거리 캐스팅에서 이미 몇 번의 가수 제안을 거절했지만 가수 경험도 연기자가 되는데 큰 자산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이번만은 다르게 생각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처음부터 지금의 7명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랩 음악 중심의 힙합 그룹을 보컬 부분을 강화해서 보다 대중적인 음악을 만들려는 방시혁 PD의 생각이 달랐던 몇몇 연습생은 자신의 재능과 소신에 따라 팀을 탈퇴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했습니다. 2012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부산지역 경연장에서 남들과 같은 동작을 해도 유독 눈에 확 띄는 지민이 마지막 방탄의 멤버로 합류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막아내는 것은 온 세상의 억압과 편견입니다. 기성세대의 편견, 보이지 않는 벽, 그로 인한 좌절과 고통. 이런 것들과 싸우는 10대와 20대의 대변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은 이름입니다. 그룹명이 결정된 후 멤버들이 데뷔 후 사용할 예명도 정했습니다. 실제로 연습생 생활은 무척 고되고 힘든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남준과 석진은 평소 춤과 거리가 멀었고 두 사람에게 춤은 큰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윤기는 연습생이 된 이후에도 틈틈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윤기는 어깨를 심하게 다쳤지만 회사에서는 윤기가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특히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경제적인 지원까지 해주었습니다.
방시혁 PD는 정국이 동작도 정확하고 박자를 놓치지도 않지만 춤에서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정국을 미국 유명 댄스 아카데미에 유학을 보냈습니다. 연습생 기간은 멤버들이 시련을 이겨내고 진짜 꿈을 이루기 위한 일종의 성장통이었던 거죠. K-팝 시장을 이끄는 연예기획사는 대표적으로 SM, YG, JYP가 있습니다. 이런 대형 기획사들은 막강한 재정으로 소속 가수들을 지원해줄 수 있었지만 빅히트는 경쟁력이 그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팬들과의 소통과 공유, 공감을 위해선 SNS만한 게 없었죠. 그렇게 2012년 12월 17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트위터 계정과 유튜브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멤버들은 틈틈이 자신들의 일상을 촬영했습니다. 솔직하고 가감없는 일상 그대로의 모습이 공개되었죠. 2013년 6월 12일 방탄소년단의 데뷔 싱글 앨범 Too Cool for School이 발매되었고 다음날 6월 13일 방탄은 음악방송을 통해 공식 데뷔했습니다. 같은 해 9월에는 첫 번째 미니 앨범 Oh Are You Late 2를 발표했고 6개월 만에 각종 음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었습니다. 일정을 마친 뒤에는 여전히 부지런한 연습생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결과 두 번째 미니 앨범 School Love Affair로 음악방송 1위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데뷔 초 방탄은 특이한 그룹명과 흔치 않은 힙합 그룹이라는 콘셉트 때문에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방시혁 PD는 진짜 힙합퍼를 만들기 위해 미국으로 방탄을 보냅니다. 그곳에서 미국의 유명 래퍼 쿨리오를 만났고 리얼리티쇼 촬영을 겸한 힙합스쿨에서 다양한 미션을 해나가며 많이 성장을 하였죠. 방시혁 PD는 방탄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스스로 성장하는 가수가 되기를 바랬고 작사, 작곡부터 음악, 프로듀싱, 안무 구성까지 모든 걸 직접 하길 바랬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세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에서는 전 멤버가 작사와 작곡에 참여했습니다. 치열한 10대들의 삶을 표현했던 소년들은 이 앨범을 통해 20대 청춘들의 고뇌와 사회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바쁜 활동 중에도 방탄은 SNS 활동을 멈추지 않았고 특히 뮤직비디오와 멤버들의 안무 연습 동영상은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적극적인 해외 팬들은 자신이 방탄의 춤을 따라하는 커버 댄스 영상을 직접 촬영해 올렸고 이는 순식간에 전 세계 청년들의 유행이 되었습니다. 2015년 11월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시혁 PD는 관계자에게 영어로 앨범을 제작해보자는 의견을 듣게 됐지만 영어로 노래를 부른다면 K-팝이 아니라며 방탄의 진심이 통한다면 언어의 장벽은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탄은 2016년 5월에 발표한 리패키지 앨범 화양연화 Young Forever는 빌보드 200 차트에서 107위를 10월에 발매한 두 번째 정규 앨범 윈스는 빌보드 200 차트 2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017년 5월 21일 미국의 최대 음악 시상식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K-팝 그룹 최초로 공식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서 세계적인 팝스타들을 제치고 최고의 그룹 가수에게 주는 톱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11월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이후 미국의 유명 토크쇼에 연이어 출연하며 세계적인 톱스타이자 대세임을 입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 그 뒤에는 아미가 있었습니다. 아미는 사랑스러운 청춘의 대변자란 뜻입니다. 아미들은 노래말과 인터뷰 등을 번역해 공유를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 50개 주의 아미들은 각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 사연을 보내 BTS의 노래를 신청, BTS의 음악을 미국에 알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의 선곡은 청취자가 대부분 영어나 스페인어를 쓰니까 영어나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의 노래가 나오는 것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미들은 방송국에 BTS의 노래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아미들은 노래를 요청한 데서 끝내지 않고 라디오 DJ들과 교류를 했습니다. 아미들의 노력이 계속되자 라디오 방송국에선 무시할 수가 없어 테스트 삼아 틀었는데
몇 달이 지난 뒤에는 수백 개의 라디오 채널에서 BTS의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노래 선곡조차 거부당하던 BTS는 2019년 라디오 디즈니 뮤직 어워즈에서 글로벌 팬음상을 수상했습니다. 팬클럽 아미를 제외하고도 BTS 위버스, BTS 다이어리, BTS 위키처럼 비공식 팬클럽이 무척 많았습니다. AHC라 불리는 아미 헬프센터는 전세계 BTS 팬들의 모임으로 어려움에 빠진 다른 팬들을 정서적으로 돕거나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는 BTS 멤버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로 이루어진 상담원들은 보수조차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BTS의 노래에는 선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유니세프는 2013년부터 엔드 바이올런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폭력 없는 세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미래를 맞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BTS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유니세프와 공동으로 지구촌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7월 30일 유엔이 지정한 국제 우정의 날을 맞아 유니세프는 특별한 영상 한 편을 공개했습니다. BTS와 유니세프가 함께 제작한 이 영상은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세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고 이들에게 친절함과 우정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BTS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은 2018년 유엔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BTS는 2018년 9월 24일 유니세프 청년 어젠다 제네레이션 언리미티드 발표 행사에서 세계 청년을 대표해 발언자로 나섰습니다. BTS를 대표해 연단에 선 리더 RM의 진솔한 연설은 세계 청소년들에게 뭉클한 메시지를 전했고 큰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BTS는 대형 기획사가 아닌 곳에서 시작해 멤버들이 직접 노래를 만들고 프로듀싱하며 무엇보다 그들의 열망과 고민을 털어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팬들은 당당하고 멋진 모습으로 자신들을 대변하는 BTS에 주목하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자신들만의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길을 걸어온 BTS는 이제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팬을 둔 월드스타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크나큰 날개를 단 BTS. 전 세계 팬들은 7소년의 다한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